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의 문화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떠한 그 문화 전시에 대한 그 조언을 지인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은 이제 덕수궁에 있는 전시였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현대카드에서 하는 레어북이라는 이제 희귀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이제 가야겠다. 뭐 시간이 남았을 때 무작정 현장 가면 좋겠지 걷기도 하고 이런 생각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덕수궁에 갔을 때 이제 놀란 것은 당연히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 게 중요했죠.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일단은 그게 안 되면은 옆에 있는 서울 시립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그렇게 예약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제 예약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많이 밀려 있는 거죠.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이런 예약 문화는 이미 체계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레어북이라는 희귀책에 대한 것을 예약을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아프리카에 대한 건데요.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그 아프리카의 전체 희귀한 사진을 크게 찍어 놓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기다가 이제 물론 장갑을 끼고 희귀본이니까 그 몇 명 제한이 있거든요. 그 시간 안에 보는데 저와 같이 이제 어떤 시니어 어떤 여성분도 그렇게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보고 이게 너무 재밌구나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이제 건설물에 대한 건데요. 그것을 초기 기획 그 스케치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의 뭐 몇백 페이지에 걸쳐서 사진과 글로 쭉 빼곡히 기록을 한 겁니다. 이러한 식의 특이한 책들 또 오래된 것들 이런 것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또 다른 이제 전시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디자인 관련된 책이 많이 있는 그런 카페 형식의 차는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공간도 예쁘게 만들어져서 학습하는 풍경들을 보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시니어에게 있어서 문화 탐방, 문화 이벤트 같은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시간표를 보시면 그 시간표가 굉장히 많이 비게 됩니다. 일하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일이 몰릴 때는 정말 그 밖에 나갈 틈도 전혀 없지만 또 없을 때는 굉장히 한가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떤 그 공간을 채워놓는 것들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를 보면 이렇게 소소한 문화 이벤트들이 주위를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시니어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머니가 가볍고요. 물론 주머니 사정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그런 것을 관여하고 또 검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드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갔던 것들도 다 비용이 실은 안 들거나 거의 뭐 1,000원 이 정도의 것들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서 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 되는데 그 전으로 오가면서 즐거움을 찾거나 그 안에서 전시를 보면서 찾거나 또 같이 어울리면서 그리고 그 주변을 거닐면서 이런 것들로 아주 쏠쏠한 재미를 주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니어들이 그러면 이러한 삶을 채우는 데 있어서 특히 문화 이벤트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그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문체부에서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이제 있는데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 운영을 합니다. 크게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학생 외 사람을 대상으로 이 중에 이제 시니어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떤 시설들, 뭐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 또 시설이 아닌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리고 예술 강사라고 하는 그 주로 시니어들이 되는데 이런 자원들을 활용한 것들, 또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예술 동아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관심 있으면 주변에 있는 시설, 또는 이러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포털 사이트 아니면은 지역 사회에 있는 전시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예술 동아리처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국가망에 이어서 이러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뉴스 클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민간 단체에서 하는 체육 대회 체육 컴피티션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배드민턴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탁구를 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만 앞으로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다시 모든 것이 봄업이 될 텐데요. 그 여행 동아리도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비용이 적게 드는데 이런 곳에서 민간에서 이런 시니어들 주로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고 활발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모이는 관계 속에서 더 결속될 수 있고 그것에 재미를 더할 수 있는 그 미국의 그 시니어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것들을 후원하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 정리해 보면요, 시니어가 관심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현재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적인 접근 또는 공공에서 제안하는 것들, 또 민간 기업에서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니어 삶의 빈 시간표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갈 거에 대한 단서로 다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지역, 관심이 있었던 역사, 문화, 예술 이런 것들로 채워가는 것은 삶이 굉장히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 또는 배우자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차 한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 시트콤 프렌즈에 보면은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오래된 시트콤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비슷한 곳에 살면서 항상 그 카페 친구들이 수다도 떨고 차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하고 모이는 그런 중심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니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매더스 앤 카페라고요. 그 시니어들이 식사를 하고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0플러스 센터 캠퍼스가 될 수 있고 또는 나아가서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고 또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자치단체 단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또 예술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보시고 아마 한 달, 한 주,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무료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속에 작은 문화 이벤트, 예를 들어서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국가에서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 이벤트를 찾아서 활동하는 것들이 삶에 활력을 주고 또 그것이 어떠한 새로운 에너지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시니어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소하게 친구들과 차 한잔하는 것, 또 어디를 찾아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또 골목 탐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마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노는데 매일 똑같은 거로 노는 것도 물론 즐겁지만 그 속에 친구들과 새로운 거리를 찾는 것들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직장 생활이나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본인은 그 또 다시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여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가면서 그것을 채워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